대표용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1번 기억. 자, 변호인은 불구속 수사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 불구속 피의자든 구속된 피의자든 간에 피의자 신문에는 무조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피의자는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이 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래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맞는 거고요. 2번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건 이제 예전 판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가 있고 이제 변호인이 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피의자 쪽에서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헌법상 권리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변호사 쪽에서는 사실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나는 권리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냐,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요 권리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직업이잖아요.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라기보다는 헌법상의 권리는 피의자 쪽에서 갖는 권리가 이 헌법상의 권리고, 여기는 그냥 법률상의 권리다. 그러니까 한 급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바뀌었죠. 뭐라고? 자, 피의자의 권리, 즉 변호인의 만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이 피의자의 권리가 헌법적 권리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사람도 어떻게 돼?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변호인의 쪽의 입장에서 볼 때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도 그만큼을 보장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 권리도 뭐가 된다? 헌법상의 권리가 된다.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 여기에서는 신문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의자를 만나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권리도 뭐다?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것이고, 뒤에 보시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헌법상 기본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도 헌법상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번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랍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틀렸죠. 누가 지정한다? 피의자가 먼저 지정하고 만약에 지정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리을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중 동그라미 치시고, 신문 중에 끼어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정말 화납니다. 그래서 신문중에 툭툭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승인을 받고. 내가 누구? 수사기관입니다. 나한테 저기 경찰관님, 이제 뭐 김형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순간 툭툭 하고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죠.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면 기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버려도 됩니다. 그냥 닥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입 좀 다물고 계시죠? 수사할 때는 그래가지고 뭐 말하려면 저한테 승인을 받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당연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사적인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워도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계속 끼어들어오면서 수사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됩니다.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실무 가시면은. 미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에, 진술 거부권 종용하는데 좀 이렇게 이거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짜증나죠. 그런데 그거는 의견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할 것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피의자는 뭐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 있고, 피의자 신문을 시작할 때 쪽에서 수사기관 쪽에서 말을 해요. 입 다물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이제 옆에 변호인이 있냐면, 언제 말을 하고 어떤 것은 말을 하고 무조건
어떤 거는 말을 하고 어떤 거는 말을 안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 미묘하게 이제 법률적이 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지금 큰 파장으로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정의의 사도. 자, 내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얼마 줬어? 여기다 지금 330만 원 줬는데 이 변호인 지금 뭐 하라고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불리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지금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뭐 한다? 진술거부권을 종용한다는 말을 쓰죠 지금. 네. 회장님 이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하는 거 이거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지만 어떻게 된다. 진술거부권 적용하는 것은 요거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임무예요. 우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방해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띠 하고 날리시면 되겠네요. 답은 기억만 맞고 나머지는 다 날리시면 됩니다.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1개 기억번 1개입니다. 정답 1번.